끓기 전 가장 뜨거운 순간, 식기 전 가장 냉정한 시선, 적당히 뜨거운 두 남자의 이야기. 여기는 95도 속 실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오입니다. 제 옆에는 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인트로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은 어색한 게 아직은 가시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시즌2에서는 적어도. 음, 예. 뭐 들으시는 분들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에펠탑 효과라고 하다 보면 언젠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하다 보면은 모든 게 좀 약간 없으면 허전한? 예. 예, 제가 그런 게 노리고 있어요. 있는 게 그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일단은 질러본다.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는 저는 사실 이 얘기하기 전에 네. 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저번 주에 비해서. 아, 그래요? 예, 운동하고 와서 그런지 네. 이거 갑자기 제가 얘기하는 건데 좀 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석선이.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맨날 카톡에서 살쪘다고 요즘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네, 사실 저저번 주죠? 제가 예. 그 월장에 성공했다고 아마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체급 월장에 성공해서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85kg였는데 91kg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마카체프에게 질 수 없죠. 네, 주짓수 대회 나가시려고 원래 저한테 살 뺀다고 했는데 네, 오히려 살이 실패했죠. 예. 네, 월장 하려다가. 그러면 이번에 이제 무제한으로 그냥 확정? 아니요, 안 나가기로 했어요. 아, 네, 제 체급에서, 왜냐면은 앱솔루트 나가려면은 이제 제 체급하고 그리고 플러스 앱솔루트를 해야 되는데 제 체급에 사람이 없어요. 음, 예, 그래가지고 제 체급 위에 체급에 사람이 있는데 100kg는 아마 지금 제 아무리 멀쩡해도 건강상의 이유로, 예, 그쵸 이게 저희가 저번에 에피소드 이 체중계 위의 전략 전쟁 이것처럼 네. 꼭 굳이 멀쩡한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또 월장의 트렌드니까 그쵸. 맞춰갑니다. 예. 근데 오늘은 좀 살 많이 빠져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또 여름을 맞아서 이제 여름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여름이죠. 예, 무더운 여름이죠. 네, 저도 그 저번에 제가 몸이 아팠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의사가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네, 좀 이제 내장 기관에 좀 검사를 좀 다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네. 저번 주에 이제 제가 군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재검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음. 첫 번째 검사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간 그쵸. 수치나 이런 게 걱정 많이 예. 하셨죠? 근데 다행히 두 번째 검사에서는 별일이 아니라서 아마 그날의 컨디션 난조 제가 한 달간 운동을 쉬고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운동을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웃긴 게 저희 주변 사람들은 제 몸이 똑같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 몸이 흘러내리는 것 같고 약간 자존감이 이렇게 계속 뭔가 이제 몸이 안 예뻐진 것 같고 근데 본인만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그쵸 왜냐면 남들이 보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자세하게 안 보니까 그쵸? 네. 골격이나 뭐 그래도 얼굴살이 제일 티가 많이 나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살찌면은 배랑 허벅지가 그렇게 찌더라고. 얼굴을 안 찌는데. 오히려 예. 좋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예. 이게 아마 그래서 저희가 좀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 좀 떡대가 있어 보인다는 게 아마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또 이제 다른 이제 스포츠를 헬스 말고 또 다른 원래 투기 종목도 하셨으니까 예, 생각하시고 있던 게 있나요? 있는데 지금 복싱 다시 시작할까 고민 중이야. 이거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고민할 때 해야 돼요. 그 배우고 있던 관장님이 너무 네.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네. 약간 저는 그 관장님이랑 하는 게 재밌어서 저희 유튜브 후원 열어놓을까요? 이건 돈이랑 고, 상관없이 고펀미 한번 해가지고 돈이랑 상관없이 이제 그분이 너무 멀리 가셔서 이제 음. 제가 그 체육관을 못 다녀요. 차라리 뭐 MMA를 해도 뭐 MMA예요? MMA 안에서도 아마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짐들은 이제 복싱만 하는 음, 클래스가 있고 뭐 그래플링, 노기 뭐 이렇게 다 바꿔가면서 하더라고요. 예. 전 지금은 일단 농구만으로 농구 만족하면서 농구 네. 좋죠. 농구를 지금 일주일에 하루 더 늘릴까 고민 중이긴 한데 한다면 복싱 할 것 같아요. 복싱 지금 너무 하고 싶어요, 사실. 음, 더군다나 이 컨텐츠를 하면서 MMA나 이런 격투기 종목을 더 많이 접하게 되니까 제가 다니는데도 실제로 이제 오전에는 이제 복싱 코치분이 아닌 코치분이 계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원래는 사실 타격만 하는 세션이었는데 지금 복싱화 돼가지고 다들 복싱만 해요 오전에. 복싱 재밌어요. 예, 이게 사람이 복싱 얘기는 제가 나중에 이거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음, 저는 저번 주에 이제 잠깐 자격증 시험을 보러 음, 인천에 갔다가 이제 네, 그 근처에서 좀 놀았거든요. 끝나고 나서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 시너스 죄인들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영화를 봤는데 사실 음, 좀
너무 더워서 좀 들어갈 데 없나 할 거 없나 해서 좀 들어갔는데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2시간 반짜리 영화인데 보통 2시간 반짜리 영화면 아무리 재밌어도 중간에 시계 한 번은 보잖아요. 왜냐면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워낙 긴 시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1시간밖에 안 남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네. 벌써? 약간 이런 느낌의 든 영화는 되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생충 이런 거 다 재밌지만 네. 한 번쯤은 약간 질리는 포인트가 오잖아요. 아, 마이클 B 조던이 나오네요. 예, 우리 그 크리드에 예. 때마치 복싱 얘기하는데. 마이클 B 조던 그 감독이 크리드 감독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어. 감독이 마이클 B 조던의 페르소나래요. 아. 블랙팬서도 감독이고 음. 5번째 장편 영화인데 다 마이클 B 조던이 나왔다고. 진짜 재밌어요. 약간 자아탁하는구나. 예, 예. 진짜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근데 좀 아쉬운 게 배급사가 힘이 약해서 그런지 음.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영화가 진짜 골라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해외 배급도 그렇기는 한데 또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롯데시네마랑 이제 메가박스랑 인수합병. 예. 아, 결국 합쳐지는군요. 예. 메가박스 되게 응원 많이 했는데. 저도 메가박스가 굉장히 재개봉 영화도 많고 심지어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제 추억 삼아가지고 릴로 앤 스티치를 봤습니다. 실사판. 음, 전 디즈니 실사판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릴로 앤 스티치 실사판은 재밌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예, 예. 옆에 꼬마애가 오열하고 있는 거 보고 저도 갑자기 또 울컥해가지고 예, 그랬는데 여하튼 다시 얘기로 돌아오자면은 이렇게 배급이 어, 좀 아무래도 티켓 셀링이 안 돼서 그런지 아예 그 국내에서 국내 영화들 있잖아요. 좀 약간 추석 특집, 네. 설 연휴 뭐 이런 영화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좀 띄엄띄엄하고 차라리 재개봉으로 또 팔아먹으려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또 막상 그러기도 애매한 게 한국은 좀 약간 특이한 구조인 게 음. 제작사와 배급사가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모회사가, 맞아요. 예, 모회사가 같은 경우가 많은데 예. 이렇게 되면 특정 영화만 너무 줄 세우기가 많고 예. 나머지 영화들은 좀 뜨문뜨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산업에 안 좋은 것 같아. 예, 확실히. 모노폴리, 그 독점 체제죠. 독점 음. 체제가 뭐 저희가 다 알죠. 경제 독점 체제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그쵸? 진짜 아쉬운 게 저희가 이제 너무 더워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네. 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1시간 뒤에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냥 기다렸죠. 거기서 그냥 뭐 더우니까 밖에 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차 대놓고 거기서 그냥 영화관에서 앉아서 팝콘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를 등록하려고 하니까 3시간밖에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요즘은 가끔 특히 시내, 네. 이천같이 이런 주차 공간이 협소한 곳은 음. 영화관에도 불구하고 3시간만 한 데가 많아요. 어? 생각보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 어.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집 앞이고 이러니까 주차 공간이 여유로우니까 음. 사실 그 국룰이잖아요. 영화관에서 주차장 공짜는. 네. 왜냐면 저희가 보통 그 몰에 있다 보니까 영화관들이. 맞아요. 백화점에 예. 붙는 이유가 많죠? 근데 예. 건물 안에 있는 경우는 3시간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음. 전 이게 약간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2시간 반짜리 영화잖아요. 그쵸? 근데 3시간만 주는 건 음. 전 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따졌어요, 가서. 음. 아, 이거 2시간 반만 주는 건 좀 그러시지. 2시간 반 영화인데 3시간만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쵸? 예. 왜냐면 저희한테 얘기할 때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영화 시작, 상영 시작 10분 전엔 들어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럼 진짜 영화를 보러 와서 시간을 딱딱딱 맞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영화를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영화라는 매개체 자체가 이제 몰이랑 붙어 있는 예, 이유가 이제 서로의 이제 상응하는 효과를 내려고 이제 영화도 보고 이제 소비도 하고 이제 상생이죠. 그렇죠. 상생하는 건데 잃어버리면은 그럼 영화 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가죠. 당황스럽죠. 예. 근데 그치. 뭐 알바생은 3시간 이상이어야만 러닝 타임이 3시간 이상이어야만 더 추가 준다는 거예요. 무슨 킹콩이에요? 킹콩 보러 갔어요? 3시간 좀 그러네. 근데 사실 알바생의 잘못은 없잖아요. 그쵸. 알바생은 사실 알바노죠. 예, 예. 진짜 알바노죠. 예, 왜냐면은 이게 그거니까 폴리시니까 내부 그거라고 하나요? 규제? 예. 내규? 그래서 또 알바생도 팝콘이 이제 튀겨 나오는 시점이라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좀 음. 좀 이거 약간 불만이에요 개인적으로.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참. 군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전 제 얘기만 했네요. 예. 아니야.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저저번 주에 이제 릴로 앤 스티치 보고 저번 주에는 사실 그렇게 막 바쁘지는 않았어요. 음,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녹음을 했을 때 저희가 이번 이번 지나간 UFC 파이트 나잇 프리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나 뭐 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여성부에서 사실 아쉽다고 생각하는 브랜치필드 경기가 취소됐어요. 그쵸. 그리고 감록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감록 경기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아, 이게 UFC 카드들이 왜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좀 별로였어요. 스타들 거 빼고. 예, 그래가지고 레딧에서 이제 같이 이제 토론을 했죠, 사람들끼리.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레딧 한번 이제 서핑 한번 해주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이 또 유독 파이트나잇 카드들이 약했어요. UFC 선수가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모르는 선수들도 나오는데 근데 이 선수들은 이제 약간 복싱처럼 차근차근 이제 무패 행진을 쌓고 싶나 봐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기들이 나오는 것 그쵸. 같아요. 그래도 예, 저희가 넘버링 대회 중간중간에 파이트나잇에는 예,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한 명씩 꼭 나왔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고 저 여성부 선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음, 블렌치필드와 메이시 바버가 사실 하나의 이벤트를 끌고 갈 정도의 네임밸류는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빌드업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이제 도전할까? 뭐 그 정도? 예. 아, 근데 저는 특히 파이나잇 같은 경우는 메인 이벤트 선수들의 이름을 걸고 하는 진짜 자기들만의 쇼니까 음. 그게 안 되는데. 오히려 웃긴 게 파이트나잇에서 재밌는 경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패 이미 깨진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이를 좀 약간 보너스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잃을 게 없는 선수들. 네, 그 오히려 그 사람들 진짜 재밌고 이렇게 타이틀샷을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무패를 이제 좀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보면은 안전한 플레이를 하는 거라면은 안전한 플레이를 하는 건데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재미없음에 정점을 찍었던 건 이제 얼떨결에 메인 이벤터가 돼버린 감럭과 루도빗 클라인의 경기였죠. 네, 이 경기 저희 그냥 까놓고 얘기하죠. 저 진짜 재미없었어요. 저도요. 네. 그냥 한마디로 하면 감롯이 감롯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프리뷰를 고민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거는 감롯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고 그리고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거라고 둘 다 예상을 했죠. 예, 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심지어 그때 배팅 오드도 안 봤어요. 예, 굳이? 저도. 굳이 감롯이 이미 탑독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롯이 이제 솔직히 저희들끼리는 이제 라이트급에선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임드죠. 이름을 날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임드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굳이 뭐, 예, 그 스타일도 워낙에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감롯이랑 안 해주는 이유도 있죠.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번에 저희가 프리뷰할 메랍이 감롯이랑 비슷할 경기가 될 수도 있는 맞아요.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메랍이 의외로 판정 메이커거든요. 의외로가 아니라 완전이죠. 그쵸. 좀 완전. 커버하려 했는데 판정 메이커라 가지고 그래서 감롯도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이제 페이스 차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따지자면은 저도 말씀해 주시니까 계속 얘기하자면 예. 감롯이 진짜 상대방이 거르는 이유가 있어요. 음, 진짜 최악인 거죠. 상대방 입장에선. 네. 네임 밸류는 떨어지는데 실력은 높은 선수. 네. 반대로 네임 밸류가 높지만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 챈들러 이런 선수는 진짜 모두가 갖고 싶어하고 그쵸. 그 반대가 이제 감롯이 유명하잖아요. 생든이 대체 선수로 지원했는데 아웃. 게이치 대체 선수로 들어갔는데 게이치가 아웃 시켰고. 그쵸? 네. 약간 머부사르랑 비슷하죠. 네. 굳이 따지면 재미없지만 네임 밸류만 높은. 그리고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플러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플러들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서. 음. 예, 털복숭이 그래플러들이 좀 그런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빕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예. 더더욱 UFC가 약간 재미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맞아요. 특히. 예. 레슬러들이 아무래도 좀 개비기라고 하죠? 그런 게 많았는데 사실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주짓수. 음, 자꾸 이제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탠딩을 좀 즐겨하는 선수들이 많았고 스탠딩 베이스 선수들이 많았는데 레슬러들도 심지어 이제 서브미션에 대한 게 좀 무지하고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서브 뭐 예전에는 많이 나왔죠. 트라이앵글 아니면 암바 바텀에서 그런 거를 당하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레슬러들도 이제 타격가로 변신하는 스타일이 많았는데 더티복싱을 하거나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좀 지루하다고 느꼈던 게 뭐만 하면은 주짓수 하는 사람들이 가드풀링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아 이거 맨날 끌어안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말이 많았죠. 그리고 차일소넨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주짓대로들 저격을 했어요 옛날에. 벌써 그게 10년 전인데 이제는
반대로 포지션만 바뀌었지. 예, 좀 얘기가 많이 달라졌죠. 웃긴 거는 요즘에도 요즘 주짓수 씬에는 오히려 탑 플레이를 많이 해요. 음, 예, 근데 좀 트렌드를 바꿔놨던 게 이제 아무래도 그 데스 스쿼드, 존 다나의 데스 스쿼드가 이제 히룩의 이거를 50대 50 포지션에서 히룩을 많이 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주짓수 씬이 좀 바뀌었죠. 예. 이제 탑도 잘해야 되고 바텀도 잘해야 되고 레슬링도 앵간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의외로 레슬링의 카운터가 스트라이킹이나 복싱 타격이 아니라 어. 주짓수였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항상 그 가드 안으로 들어가는 걸 예. 선호하니까. 예.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잡혀버려서 좀 당황했던 모습이. 예. 그리고 오히려 주짓수의 카운터가 타격이었고 그 당시에는 제 맞아요. 기억엔. 어. 예, 그래서 감롯 경기도 사실 그런 이유로 좀 재미가 없으니까 굳이 메인 이벤트로 안 올리지 않았나. 근데 뭐 얼떨결에 메인 이벤트가 돼버렸죠. 메이시 바버가 개최까지 다 했는데 경기 전에 아직도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제 건강상의 이슈로 종종 있는 일이죠. 네. 개최 끝나고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아서 경기를 취소시키는. 그래서 진짜 메인 이벤트 없는 메인 이벤트가 돼버렸죠. 심지어 고석현 선수 경기도 취소됐고 네. 메이시 바버 경기도 취소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메인 이벤트가 하나밖에 안 남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안 봤을 거예요, 이번 거는. 예. 넘버링 대회가 아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넘버링 대회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넘버링 대회가 있죠. 이 엄청난 UFC 파이널 가뭄 속에 네. 단비 아닌 단비가 내립니다. 이것도 완전 단비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맞아요. 단비가 내립니다. 이번 카드 어제 제가 레딧에서 겁나 같이 까고 있었어요. 예. 좀 약하죠? 약한 것도 약한 건데 이제 데이나 화이트 프리빌리지의 이제 결정체라 가지고 예.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케일라 해리슨, 션 오말리, 조 파이퍼 이 세 명 다 전부 다 이제 데이나 화이트 프리빌리지를 좀 받는 선수들이라 가지고 데이나 화이트가 누가 이겼으면 바라는지가 너무 눈에 보이죠. 네, 그 맞아요. 예. 전 특히 조 파이퍼가 그렇게까지 예, 엄청난 좀 인성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프리빌리지 얘기는 예. 저희가 하나씩 얘기하면서 그 해당 경기에 앞서서 얘기하는 걸로 하죠. 네, 예.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경기가 갑자기 메인 카드로 올라왔어요. 원래 제가 한 3일 전까지 확인하고 있었을 당시, 근데 지금 저희가 수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확인했을 때는 이 경기가 메인 카드가 아니었는데 비센테 루케와 케빈 홀란드 경기가 메인 카드 첫 번째 경기입니다. 케빈 홀란드가 또 돌아왔습니다. 25년도 세 번째 경기예요. 자주 합니다. 예, 예, 진짜 공무원. 진짜 공무원이 이제는 공무원이라 불려도 되고 이제 곧 연금 받을 거고. 네. 그 저번에는 그렇게 뭐 큰 부상도 없이 그러니까 데미지가 없이 예, 끝났죠. 네. 저번이 이제 UFC 파이널 런던 네. 리온 에드워즈와 션 브레디 메인 이벤트가 네. 있었던 그 카드였는데 2개월 반 만에 돌아온 거예요. 네. 근데 그럴만 했어요. 예, 큰 데미지 없었으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의 캠프가 6주에서 10주인 걸 감안하면 엄청 빠르죠. 진짜 엄청 오히려 챈들러가 2년 반 동안 풀캠프 했다고 하는데 진정한 인생 자체가 풀캠프는 케빈 홀란드가 아닌가. 그렇긴 해요. 예, 컨디셔닝이 그렇게 사실 크게 요하는 선수가 아니라서 완력으로 압도하는 선수도 아니고, 예, 그리고 뭐 회복 탄력성은 모르겠어요. 예, 아직까지 저는 케빈 홀란드의 큰 부상을 보지 못해가지고, 큰 부상 당하기 전에 그냥 애초에 포기해버리니까 경기 자체를. 그것도 뭐, 예. 이 집념이 만들어내는 부상인데 보통 그런 게 없으니까. 예, 근데 선천적으로 좀 유연함도 있고, 맞아. 근육적 탄력이 좋아가지고, 저는 UFC 보면서 오히려 이 유연성이 되게 운동선수한테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어요. 저 그전까지는 그냥 운동선수가 힘만 세면 되지. 그러니까 모든 운동선수가 다. 네, 그런데 확실히 유연성이 좋아야 부상을 덜 당하고 원래 아시잖아요. 네. 가장 센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간 놈이 가장 센 놈이에요. 홀란드가 특히 저는 그 부분에서 많이 느끼는 게 여러 방면으로 이제 재능을 많이 몰빵받았어요. 예, 여러 방면에서 진짜로. 예, 딱 한 가지 못 받았죠. 마인드셋. 그럼요. 예, 탑티어에서 근데 이렇게까지 노는 거 보면은 대단합니다. 제가 이거를 잠깐 찾아봤는데 21년도부터 예, 15경기를 졌어요. 많이 뛰어요. 예. 그리고 최다예요. 예, 그리고 진짜 아, 딱히 뽑자면은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었지만 함자전에서 한번 꺾이고 나서부터 좀 이, 이 일관성이 많이 떨어져요. 경기력에 대해서. 그렇죠. 예. 저는 케빈 호란드 경기는 한 1라운드만 보면 대충 각 나와요. 뭐 어떻게 할지 맞아요. 예. 그냥 자기 원래 할 거 하고 맞춤 전략 따위는 없어요. 네. 그냥 자기 원래 할 거 하고 상성 잘 맞아서 잘 풀리면 이기는 거고 네. 상성 안 맞아서 잘못 풀리면 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부터 15경기 뛰었어요. 음, 단연 최다 경기 파이터예요. 맞아요. 근데 6승밖에 못했어요. 의외죠? 예, 이게 케빈 홀란드의 이 업앤다운 롤러코스터적인 경기력을 보여준다 생각해요, 저는. 네. 저는 솔직히 MVP랑 했을 때 홀란드가 압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둘이 비슷하니까. 네. 그리고 RDR은 뭐 그렇다 치고 왜냐면은 뭐 그것도 자기 상성이라면 상성이죠.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알디아는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저. 상성인 걸로. 네. 음. 그래서 함자전 이후부터 조금씩 내려오는 게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럼 저희 케빈 홀란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네. 빈센트 루케가 오히려 더 들으시는 분들은 더 궁금할 거예요. 왜냐면 더 생소하다 보니까. 빈센테 루케 자체도 저는 역대급 포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텐이 못 터졌죠. 네. 생각보다 오래 UFC에 있던 선수예요. 네임드예요. 네, 둘 다 근데 굉장히 좀 전성기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33, 32이니까. 빈센트 루케는 음. 좀 홀란드랑 다르죠. 되게 마인드셋 자체가 파워풀하고 네. 강렬하고 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자기 포켓 안에 들어왔을 때 피하지 않는 선수들 있잖아요. 진짜 그냥 난타를 즐겨하는 선수, 빼지 않는 선수. 약간 네. 게이치 느낌이죠. 따지고 보면 네. 이런 선수인데 뭐 저번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하셨지만 어. 뇌출혈 부상, 뇌 머리 쪽 부상을 당한 후에부터는 약간 꺾인 그 강인한 마인드셋이 좀 꺾이는 느낌이 있죠. 네. 저프님한테 당했죠? 예. 어. 그리고 거의 어제 죽을 뻔한 거라 죽을 뻔한 예. 한 부상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워낙 강인하게 주먹을 피하지 않고 난타전을 즐기는 선수다 보니까 맞아요. 더더욱 그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그 도나ल्드 세로니도 갈비뼈 부상 당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바디킥에 네. 완전히 취약해지고 나서부터 하향세를 걷듯이 이 선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선수가 이제 그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게 호아킨 버클리 전부터인데 지금 그 다음에 두 경기 했거든요. 네. 근데 호아킨 버클리 전은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전 이 선수가 그럴 줄 몰랐는데 몇 대 맞으니까 혼자 셀프 가드를 하면서 내려가서 음. 두들겨 맞고 졌어요. 저희가 알다시피 루케가 이제 그런 류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막 갑자기 경기를 포기하거나 홀란드처럼 죽으면 옥타곤 위에서 죽지 갑자기 혼자 셀프 가드하면서 경기를 포기할 선수는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뇌출혈 부상, 뇌 부상의 여파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또 다음 경기는 또 강인하게 이겨내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경기가 뭐가 진짜인지 사실 좀 헷갈립니다. 초살했죠. 예, 네. 사실 제가 이번 경기를 보면서 헷갈렸던 게 가장 최근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저번에 이제 호아킨 버클리랑 했을 때는 뭐 부상이 아직 회복이 안 됐다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가장 최근 경기가 그래도 가장 최근 모습이니까. 근데 초살 서브미션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기 보면서 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케빈 홀란드도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선수고 빈센테 루케는 약간의 변수가 있는 선수고. 저는 포켓 안에 들어왔을 때 잘 싸운다 했는데 네. 홀란드가 그렇다고 아웃파이팅을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빈센트 그쵸. 루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아웃파이터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홀란드가 만약에 이번에 전략을 갖고 와서 원래 안 갖고 오지만 네. 갖고 와서 그 긴 리치, 축복받은 리치를 사용한다면 이길 것 같은데 네. 저는 홀란드가 그 축복받은 리치를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 포켓 안에 가서 난전을 펼칠 거고 거기서 음. 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빈센테 루케 그러면 승리를. 예, 근데 뇌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굳이 건다면 저는 홀란드가 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는 사실 조금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케빈 홀란드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케빈 홀란드가 유일하게 일관적인 거라면은 리듬을 타면은 미친 리듬을 타요. 음, 예. 근데 상성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루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켓 안에서 이제 브롤링이라고 하죠. 예, 브롤링을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오히려 홀란드가 이제 빼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빼지 않는데 길쭉하게 싸워요. 그 변칙적으로. 쿵푸 파이터죠. 쿵푸 파이터인데 그렇다고 해서 리치를 안 살려주나요? 그건 아니에요. 리치 살리긴 하는데 아웃파이팅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선수인 이제 루케와 봤을 때는 스타일적으로 매치를 했을 때 저는 홀란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홀란드 선택했습니다. 밑밥 깔아놓는 건 아닌데 네. 사실 누가 할지 잘 모르겠어요. 픽은 한다만 예. 이게 막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 경기는 그만큼.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둘 다 이제 일관성이 변수가 조금 있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둘 다 한때 포텐 만빵의 사나이들이라 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홀란드가 좀 나설 때 나서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겨야
이제 아예 웰터급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폴란드가. 네. 이 경기 이기면 빈센테 루케 14위거든요. 네. 랭커 진입이라서 전략을 짜고 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홀란드 이제부터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늦은 나이 아니거든요. 그 웰터급에서 근데 항상 또 웰터급 있다가 또 미들급 불러주면 또 가니까 이게 어디 하나의 자기 커리어를 정착을 시켜야 되긴 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게 더 팬 페이버릿이 되는 길이 아닌가. 예, 저도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죠. 저도 홀란드 그래서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예. 캐릭터성 좋고. 함자를 옛날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가리지 않고 웰터 미들 둘 다 이제 줘줬으니까 그렇죠. 좋아했는데 근데 네. 그때 모든 경기를 다 몰아서 했을 줄이야. 그러니까요. 없어져가지고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고. 예. 네. 그러면 군님은 케빈 홀란드의 음. 승리, 저는 빈센테 루케 승리를 예측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는 홀란드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 음, 개인적으로 홀란드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도 홀란드 굉장히 왜냐면 좀 퍼거슨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없지 않아. 맞아요. 좀 싸우는 스타일이 비슷해요. 예. 전략적이지 않은 변칙적인 파이팅, 본능 아, 파이팅. 하지만 축복받은 신체 조건. 예. 만약에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싸우는 모습을 봤으면 저게 케빈 홀란드의 파이팅 스타일 아닐까. 예. 고등학교 일진 스타일. 예. 그 다음 경기 예. 마리오 바티스타와 패치믹스. 패치믹스 생소한 이름이에요, 확실히. 네.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걸 리서치하기 전까지는 이 선수 몰랐어요. 저도요. 예, 저 어. 이번 리서치하면서 되게 많이 찾아봤고 네. 되게 좋은 선수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벤턴급에 딱 맞는 선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 UFC 벤턴급에 딱 필요한 선수예요. 벤턴급이 지금 굉장히 스택트 됐는데 조금 약간 정책이거든요. 예. 지금 들어온 선수들도 많은데 그 선수들이 다 스택트 된 상태라서 진입이 거의 불가한 상태거든요. 저 질문 하나밖에 죄송한데 네. 그 스택이 어디서 생긴 것 같습니까? 그 스택이 어디서 생겼냐고요? 예, 오말리가 예. 너무 많이 기회를 받지 않나요? 스택된 거에 비해서? 아, 그걸 언급하시려고 지금. 네.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왜냐면 이게 컨텐더들이 많잖아요. 지금 밑에 샌드에건도 해야 되고 맞아요. 얀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또 우마를 껴놓고 거기 또 맞아요. 오말리 껴놓고 죄송합니다. 예, 좀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는데 네. 좀 확실히 스택들이 많이 됐어요 지금. 맞아요. 예. 굉장히 스택도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보는 사람은 현재는 즐거운데 조금 그 맥이라고 하죠 요즘에 분탕을 좀 쳐야 돼요. 예. 근데 맥이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패치믹스. 네. 근데 매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 넘버링 대회에서 음. 벨러토르의 왕 핏불의 대항마로 이제 UFC의 벽을 보여줘라. 가라 야이르 네. 해서 나가서 이제 UFC의 힘을 보여줬죠. 맞아요. 이번에는 바티스타가 UFC의 벽을 보여주러 UFC 대표로 낙점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낙점이지 약간 제물로 준 느낌이죠. 키우고 싶나 봐요. 믹스를. 예. 패치 믹스를. 예. 왜냐면 마리오 바티스타가 그거에 딱 맞는 선수인 게 랭킹 높고 랭킹 10위 음. 이기면 그대로 안착할 수 있어요. 한 9위, 8위까지 올라가겠죠. 음. 패치믹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패치믹스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기대하냐. 패치믹스가 지금은 사라진 한때 그나마 UFC를 위협했던 2위 MMA 단체 벨라토르의 마지막 벤턴급 챔피언이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완전히 사라졌어요. 먹히기만 한 게 아니거군요. 먹기가 없앴어요. 왜 없었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킹받네. 참고로 PFL이 3위 단체로 평가받았던 PFL이 먹었죠. 예. 벨라토르를 인수하고 벨라토르를 심지어 마지막 페어웰 이벤트도 안 해주고 예.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시켰어요. 그냥 내비두지. 이벤트를 없애고. PFL이 알다시피 3위 단체이긴 한데 돈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은간우도 영입했었고 엄청나게 큰 돈 주고 영입했죠. 예. PFL이 근데 벨라토르를 먹고 나서 벨라토르를 그냥 진짜 방치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굴욕적으로 단체를 없애버린 거죠. 예. 이게 흡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예. 증발시켜 버렸네요. 너네 이거 마지막 이벤트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네. 방치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음.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이 다 나가니까 지금 벨라토르가 있긴 한데 껍데기만 있어요. 음. 대회도 안 열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벨라토르 얘기했지만 벨라토르의 왕들 많잖아요. 네. 베나스크렌, 마이크 챈들러, 핏불 이런 MVP 예. 이런 류의 선수들이 벨라토르에선 잘했지만 UFC로 넘어올 때 나이가 생각보다 많이 꽉 차서 나와서 맞아요. 예. 이 선수들의 전성기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에디 알바레즈 같은 경우가 벨라토르에서 챔프를 먹고 이제 또 UFC에서 챔프를 먹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젊은 젊은 나이에 예. 좋은 나이에 왔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죠. 맞아요. 특히 MVP가 전 사실 좀 아쉬워요. 맞아요. MVP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전 핏불. 핏불도 많아. 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게 벨라토르에서 넘어온 선수들이 음. 경기력이 좋지 않아도
이게 정확하게 벨라토르의 실력일 순 없다, 평가할 순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왔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패치믹스가 자이가 아니라 타이로 넘어오게 되면서 벨라토르가 없어지면서. 근데 꽤나 젊은 나이에 왔어요. 다행히도. 맞아요. 32, 31죠. 네, 31요. 그렇기 때문에 최전성이죠, MMA 선수로서는. 네, 지금 딱 적격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보여주면 진짜 벨라토르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패치믹스가 그리고 또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그래플링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예. 사실 저는 레슬링과 이제 서브미션 레슬링을 좋아하는 선수 좋아하는데, 근데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이제 로즈마르 팔리아레스 같이 이제 킬각을 잘 노리는 선수들을 좋아하거든요. 뭐 굳이 뽑자면 오르테가도 있지만서도 이제 오르테가는 좀, 다르죠. 좀 그래플러라기보단 주짓수죠. 주짓대로죠. 맞아요. 그래플러는 아니죠. 예. 근데 이제 패치믹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플러 주짓대로. 맞아요. 예. 지난 20경기 동안 이제 13번의 서브미션을 했었죠. 음. 예. 그리고 이제 백테이크와 RNC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어요. RNC가 정확하게 뭐죠? 레어네크 초크. 예, 음. 뒤에서 잡는 초크.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바티스타의 그래플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테스팅이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뭐 그렇게 테이크다운을 많이 당하진 않았고, 근데 저는 패치가 본 경기로는 봤을 때는 테이크다운도 좋아요. 레슬링도 좋은 편이에요. 예. 저는 마리오 바티스타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 지금 현재 7연승 중이거든요. 네. 근데 저번 경기가 조지 알도와의 경기인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네. 판정 논란 때문에 좀 석연치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3연속 디시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담은 블랙시어저는 예. 되게 수준 높았어요. 그래플링 실력이. 음. 예. 그렇다고 약간 얘기하면 육각형 스타일이죠. 맞아요. 근데 웰라운드도 됐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재미가 없어요. 이 음. 피니쉬가 없기 때문에 음. 재미가 없고. 그래서 전 좀 이 경기도 똑같이 되게 수준 높은 그래플링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음. 예.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수준은 높지만 그냥 라이트 팬들이 보기에는 그냥 저냥 개비기만 하다 끝날 것 같은 느낌? 음. 예. 둘 다 수준은 높아요. 네. 그리고 마리오 바티스타가 확실히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인기가 없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3연속 디시즌이다 보니까 그냥 던져졌죠. 네. 지금 현재 배팅 오드는 사실 바티스타와 패치믹스는 이제 UFC 05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보신 게 있으실까요? UFC 05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패치믹스가 마이너스 185. 예. 그래요? 뭐 완전 탑독은 아닌데 그래도 음. 근소한 탑독? 비등비등하네요. 예. 어. 바티스타가 보여준 게 많아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음. 벨라토르에서 넘어온 선수들이 생각보다 잘 못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적이. 맞아요. 예. 그, 패치믹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자친구가 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네. 타티아나 수아레즈입니다. 저 이번에 알았어요, 인스타 보면서. 그래요? 예. 둘 사이에 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저 진짜 몰랐어요. 저 이번에 인스타 이 선수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레슬링 커플이네. 예, 막 네. 리서치하다가 인스타 들어갔는데 되게 네. 낯익은 얼굴이 있어서 네. 봤더니 타티아나 수아레즈더라고요. 아, 예. 완전 진짜 예상치도 못했네요. 예. 예. 이, 어쨌든 지금 좀 너무 사설이긴 한데. 아니요, 재밌어요. 예. 저 완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이번 경기 누가 이길 거라고? 저는 패치믹스요. 오, 아까 얘기했듯이 예, 수준 높은 그래플링 게임이고 재미없겠지만 네. 결국엔 패치믹스가 손을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패치믹스가 피지컬도 좋아요. 벤턴급 치고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가지고 저도 패치믹스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예. 저는 디시전일 것 같아요. 굳이 하나 더 들어가자면. 근데 저는 사실 저는 피니시가 나올 것 같아요. 워낙에 피니시율이 높아가지고 패치믹스가 피니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UFC 데뷔전이니까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음, 저희 둘 다 패치믹스의 승리를 예상했고, 예, 굳이 갈리는 거는 승리 방식이 군님은 중간에 끝날 것이다. 저는 디시전까지 갈 것이다. 예. 그 다음 경기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통통족의 일원 켈빈 가스텔럼, 부족장. 그리고 조 파이퍼. 예, 이 경기가 원래 저번에 경기가 열리기로 했었다가 UFC 파이널 모레노랑 얼색,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열린, 왜냐면 켈빈 가스텔럼이 멕시코계다 보니까 네. 열릴라 했는데 조 파이퍼가 개차량까지 다 맞추고 나서 식중독에 걸려서 경기가 취소됐죠. 근데 그거를 되련 이제 멕시코 음식에 비난을 했죠. 맞아요. 예. 이거 좀, 저도 그거 까먹었는데, 맞아요. 그거 좀. 예.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지금 일어나는 그 UFC 경기가
뉴저지 그러니까 홈 어드밴티지를 받아요. 조 파이퍼가. 네, 음. 뉴저지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좀 많은 이슈가 있어요. 조 파이퍼가. 좀 인성적인 이슈가 너무나도 많아요. 전 몰랐어요. 그거까지는. 예,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파이퍼가 자기 말로는 은간호보다 자기가 훨씬 파워도 세다. 뭐 이런 약간 오버 컨피던스 된 얘기를, 그러니까 좀 자기 자랑을 좀 많이 해요. 그거는 근데 예, 뭐 일리까지는 아닌데 예. 그 맨날 한창 하던 거 있잖아요. 그 UFC 체육관에 있는 거 주먹 그 네, 맞아요. 파워 되는 거. 펀칭머신. 예, 펀칭머신. 근데 거기 조파이퍼가 예. 인간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한 번. 파워큐브 머신. 근데 이제 그런 예. 검증한데 말을 약간 하고 다니니까 뭐 일리는 어느 정도 있는데 예 그러고 이제 폴 크레이그한테 디스 한번 해주고 예 아무 그런 빌드업이 없이 그냥 폴 크레이그가 약간 스타일 자체가 주짓대로다 보니까 이제 눕잖아요. 좀 누워서 근데 저는 기적의 주짓수를 보여준다 생각하거든요. 폴 크레이그가 그냥 끌어안기만 한 게 아니라 아니 그 자말힐 팔도 부러뜨렸는데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예 근데 갑자기 디스 아닌 디스를 하더라고요. 예, 둘이 뭐 그렇게 이어질 그런 선수들도 아닌데? 예, 그냥 한 명씩 건드는 것 같아요. 예. 네이트들. 그러니까 자기 약간 보니칼이랑 비슷한 비호감적인 얘기를 음. 많이 하고, 예, 그냥 자기 소셜 미디어에 이제 올리는 것 자체가 인성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조파이퍼가 또 그럴 만도 한 게 이 선수 역시 DWCS 출신이거든요. 네,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네, 데이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5승 1패예요. 예, 그 1패가 이제 그 당시에 랭커 잭 허맨슨이었는데 네, 그 선수 이기면 이제 랭킹 진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지면서 이제 랭킹은 못 들어간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나 봐요. 언제든지 누굴 만나면 내가 랭킹에 다시 진입할 수 있다. 왜냐면 어쨌든 데뷔하고 5승 1패니까. 네, 예. 맞아요. 근데 너무 거만함과 별개로 이제 저는 거만한 스타일을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티켓 셀링을 하고 근데 이제 아니면 아예 악역이 되는 그런 분위기니까. 근데 이제 악역을 자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비호감인 이런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니까. 예.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엄청난 탑덕이죠? 그렇죠. 예. 조파이퍼가 제가 보니까 제가 경기를 이제 몇 개 챙겨봤는데 네. 원투가 진짜 좋아요. 아, 맞아요. 예. 예. 그 볼륨도 굉장히 좋은 예. 편이더라고. 셋업도 많이 깔고 음. 그래서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나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게 네. 일단 뭐 은간호보다 약하겠지만 네. 어쨌든 괜찮은 펀치 파워를 갖고 있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전진하다가 잡아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예. 케이지에 몰리면 이제 뒷손을 길게 뻗어서 다운시키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예전 코너 맥그리거 느낌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음. 케이지에 몰아넣고 약간 불링 하듯이 네. 그 미들급 잡이니까 치고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맞아요. 어, 근데 우리 가스텔럼은 죄송합니다. 우리 가스텔럼은 예. 같은 통통족. 우리 멕시칸 냉장고. 예, 예. 가스텔럼은 정반대죠. 작아요. 예. 예, 작아서 심지어 미들급에서는 말도 안 되게 작죠? TF는 미들급으로 출전했는데 네. 우승하고 정작 웰터급에서 데뷔했어요. 이게 예. 아무래도 키가 워낙 작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가스텔럼은 웰터급에서 뛰고 싶어하고 데이나 화이트는 계속 미들급 올라가라 그러고. 왜냐면 데이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왜냐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워낙 개체량을 못 맞추니까. 저는 이거 데이나 입장에서는 이해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데이나가 사실 그 체격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족장님, 헤니세어도 한 명 있고, 1번. 럼블 잭슨. 예, 그렇죠.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럼블 잭슨 같은 경우도 RIP 럼블 잭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체급을 바꾸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요. 헬리스웨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게스틀럼도 그랬어요. 게스틀럼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실 좀 물음표죠. 어, 말씀 잘해주신 게 최근 5경기 2승 3패인데 네, 저희가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경기 프리뷰 하면서 3패가 휘테커, 캐노니어, 션브레디라서 네. 또 마냥 하향세라고 하기도 왜냐면 이 선수들은 워낙 탑 컨텐더니까 아마 이게 가장 최근에 이게 커티스였나요? 커티스랑 로드리게즈 그 아, 문신 많은 선수 네네네네네. 예. 그 선수인데 또 그 선수도 다 이겨내서 또 음, 이길 선수는 이겨내고 하니까 또 마냥 하향세라 보기도 힘들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션브레디 전부터 웰터급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자기의 완력을 좀 미들급에서 안 통한다는 걸 느끼고 네. 내려갔는데 션브레드한테 지고 그 다음 경기 다니엘 로드리게즈와의 경기에서 바로 개최에 실패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부터 다시 미들급으로 올라와요.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켈빈 가스텔럼은 욕을 진짜 많이 먹은 게 켈빈 가스텔럼도 개인 유튜브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먹방 하잖아요. 맛집 소개 컨텐츠가 있어요. 먹방. 네.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죠? 미싱 웨이트. 아, 맞다. 예, 맞아요. 기억나요. 예. 개체 실패. 그러니까 예. 이제 내가 개체 실패하는 이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약간 자조적으로 자기를 디스한 건데 컨텐츠로. 네. 근데 그거 하고 실제로 로드리게즈전에서 4.5kg 개체 실패해가지고 욕 오지게 먹고 그 컨텐츠 없어졌어요. 아, 그래도 가지고 있었으면은 재밌었을 텐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가스람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사실 MMA 팬들은 가스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이 아데사냐전에서의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명경기고 이제 아마 홀로페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 경기가. 근데 그거 외적으로 이제 가스tel럼이 그냥 거기서 끝이니까 오히려 안 좋게 보는 선수들이 안 좋게 보는 팬들이 선수들도 많고 선수들도 많죠. 일단 세로니가 엄청 싫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세로니와의 경기에서 예, 4.5kg 4.5kg 개체 미스하고 예. 아예 안 나와요 개체장에. 아, 그리고 세로니한테 트위터로 사과해요. 미안하다고. 음. 세로니가 엄청 안 좋아해요. 그 이번에도 사실 여론이 파이퍼의 이제 피니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가스tel럼이 사실 금강불개의 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 견에는 한 칸에는 한 이제 곧 이제 깨진다. 라운드 2 뭐 피니시 예상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라운드 2를 넘어가면은 사실 파이퍼가 살짝 위험해질 수도 있다. 아직 카디오가 좀 증명이 안 된 게 있다. 많거든요. 사람들 의견 중에서는. 근데 이제 파이퍼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 전에 아마 가스tel럼을 피니시를 낼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돌주먹이니까. 맞아요. 예. 파워가 좋다 보니까 근데 가스텔럼도 진짜 맷집 진짜 좋거든요. 저는 피니시는 절대 안 날 거라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나이가 든 것도 있지만 병력도 많이 쌓였고. 맞아요. 데미지 조금씩 받고 있죠. 그래서 맥스 할로웨이처럼 결국 사람의 턱은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아직 저 신성인 파이퍼에게 깨질 거라고 생각은 안 음. 들어가지고 네, 그- 우리 냉장고 씨. 그리고 가스텔럼이 냉장고긴 한데 예. 진짜 의외로 푸더크나 이런 게 엄청 좋아요. 예, 맞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 게 이제 인파이팅이라고 하기는 아니고 아예 쭉 빠졌다가 그 짤막짤막 치다가 붕붕욱으로 들어가는데 맞아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 붕붕욱 그 거리를 줄이는 게 진짜 엉성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거리 사선으로 너무 잘 들어가요. 대박이에요. 푸더크가 진짜 좋아요. 그 직선도 좋아요. 사선도 좋은데 직선을 어떻게 저렇게 빠꾸 없이 들어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저희가 딱 봤을 때 아, 이 선수가 어떤 스타일이겠구나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네. 사실 가스텔럼은 인앤아웃 잘 밟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체형만 봤을 때는. 네. 근데 와, 약간 체형은 다니엘 코비언데 네. 뛰는 거 보면은 세우도처럼 뛰어댕기잖아요. 맞아요. 스텝이. 그 쭉 빼다가 들어가니까. 예, 그것도 약간 거리를 애매하게 이제 상대방 헷갈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빼요. 맞아요. 어.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해주신 게 네. 제가 잭 해머슨이랑 조 파이퍼의 경기를 봤는데 조 네. 파이퍼가 이 원투가 진짜 좋거든요. 네. 근데 뻣뻣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바디 무브먼트나 헤드 무브먼트가 좀 떨어져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은근히 많이 맞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잭 해머슨한테 오히려 1라운드를 이겼는데도 2, 3라운드를 뺏겨서 지는데 아, 그거 보면 가스텔럼이 오히려 이런 면에서 확실히 이득을 취할 수 음.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조 파이퍼가 마냥 강하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네. 주먹이 강한 거지 마냥 모든 능력치가 다 좋은 건 아니라서. 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가스텔럼 그래플링 쓰니까 안 씁니까? 레슬링은 분명히 쓸 거예요. 주된 뭐 전략으로? 아니요. 왜냐면은 아마도 이제 생존기죠. 네. 생존기나 전략적인 이제 운영으로 쓰기는 쓸 건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케이지 레슬링을 쓰지 않을까. 음, 예, 테이크다운을 가져간다? 이거는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딱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그래플링을 섞으면 네, 게스털렘 그래플링 실력 진짜 좋거든요. 레슬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개빅이나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서 운영으로 판정을 이길 것 같고 네. 그래플링 안 섞으면 질 것 같아요. 타격에서. 그러면 지금 근데 저 그래서 근데 이게 가늠이 안 갔어요. 쓸지 안 쓸지. 네, 근데 군님이 주된 전력을 안 쓴다 했으니까 네. 아, 어렵다. 조 파이퍼. 아, 이길 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파이퍼였어요. 근데 이제 조파이퍼를 파다 보니까 좀 열이 받더라고요. 그 지금 사실 게스트라면 엄청난 언더독이죠.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조파이퍼가 그럴싸한 선수들을 잡지 못했어요. 지금 게스텔럼이 처음이에요. 예, 네임드는 제가 생각하기는. 예. 그래서 저는 아마도 게스텔럼 그리고
그렇게 길게 길쭉길쭉하게 싸우는 선수들을 상대한 경력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게스텔럼의 승리를 좀 칩니다. 저는 둘 다 전진하는 파이터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전진하는 파이팅에서 아, 결국 누가 먼저 후퇴를 하냐가 이 승부를 가릴 건데 네. 보통 이런 경우는 리치가 짧은 사람이 밀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게스텔럼이 분명히 먼저 뺄 거예요. 예, 그러면 전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뒷손 길게 빼는 뒷손이 음. 터질 것 같은 게 계속 저도 모르게 이 그려져요 뇌 속에서. 네. 아 근데 그 게스트는 태물이라는 말은 사실 한 2년 전부터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 틀린 말은 아니고. 사심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게스털럼이 이길 것 같지 근데 또 이 뇌 속에는 네. 그게 있어요. 게스털럼이 결국 전진 싸움에서 밀려서 케이지에 밀렸을 때 뒷손에서 맞고 갈 것 같거든요. 아마도 제가 이번 픽에서 틀릴 것 같은 거는 게스텔럼 이게 제일 유력할 것 같아요. 저는 조파이퍼 가겠습니다. 그래도 네, 저 케빈 게스텔럼으로 픽하겠습니다. 예, 켈빈 게스털럼이 완전히 압도적인 언더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진짜 압도적인 언더독은 그 다음 경기입니다. 이건 솔직히 데이나 화이트 프리빌리지 맞죠? 줄리아나 페냐와 케일라 해리슨의 경기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 경기는 픽 먼저 해볼까요? 네.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압도적으로 이제 케일라 해리스와 해리슨이 이길 것 같습니다. 저도요. 네. 이거는 약간 벨붕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압도적인 탑독이에요 지금 해리슨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것 좀 약간 떠먹여주는 경기라고 생각해서 데이나 화이트가 밀어주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떠먹여 준다기보엔 챔피언전이라. 네. 근데 그만큼 벤턴급에 지금 인재가 없긴 해요. 네. 예, 페냐가 잘하긴 하는데 아 확실히 다른 체급의 선수들에 비해서 그런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죠. 특히 여성급의 다른 두 체급은 장웨일리 셰브첸코가 진짜 압도적으로 챔피언 자리를 견고히 지키고 있는 거에 반면 그쵸. 이 선수는 지금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워낙 누네즈가 다 정리를 시켜놔가지고 예, 이제 페냐가 사실 이렇게 챔피언 먹을 수도 있었던 게 누네즈가 공석으로 만들고 나서 누네즈를 꺾었던 여성으로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타이틀샷을 또 받았죠. 누네즈가 은퇴로 내려놓은 챔피언을 페닝턴이 가져왔고 네, 그리고 이제 27개월 만에 돌아와서 네, 챔피언 타이틀전을 하고 거기서 좀 졸전이었죠 그 경기가. 진짜 재미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예, 맞아요. 그때 이제 그게 바이럴 됐어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페닝턴인가 페냐가 테이크다운을 했는데 그 TVN 해설위원이 네, 되게 약간 비꼬듯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로 재밌는 테이크다운 뭔가가 나왔어요 드디어 이 경기에서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럴 됐어 잠깐. 네. 그만큼 여성부의 미래가 밝지 않다 이런 식으로. 벤타급은 특히 좀 그럴싸한 선수들이 많이 없죠. 근데 예, 이거는 사실 누네즈 탓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UFC가 급하게 케일라 해리슨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케일라 해리슨이 조금 급하게 올라온 것 같긴 한데 프리빌리지로. 네. 근데 또 그 정도 실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실력 있어요. 예, 지금 벤턴급에서는 사실 케일라 해리스만큼 약점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케일라 해리슨이 약점은 분명히 있어서 장기 집권하게 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나이가 워낙 많고. 네, 근데 케일라 해리슨이 UFC가 좋아할 만한 모든 걸 다 갖고 있거든요. 일단 네, UFC가 좋아하는 게 UFC 넘어오기 전부터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를 좋아하잖아요. 네, DC, 뭐 세우도는 이제 들어와서 관계가 소원해진 거지만 보니컬, 브록 레스너 네, 이제 이런 UFC 넘어오기 전부터 이미 네임밸류나 경력이 쌓여 있는 선수들을 되게 좋아하는 다시 키워내는 걸 좋아하는데 네. 해리스는 16년, 20년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죠. 그렇죠. 투타임. 예, 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UFC가. 네, 예. 그리고 PFL에서 15승 1패 네, 완벽하게 제압하고 왔기 때문에 UFC가 안 좋아할 만한 요소가 없고 저는 어디서 봤냐면 데뷔전이었죠. UFC 300. 네. 제가 또 홀리엄 좋아하잖아요. 여성 파이터로서. 그럼요. 론다 로우지 전을 너무 음, 시원하게 이겨서 홀리엄 그리고 무시할 만한 상대 아닌데 와 UFC 300에서는 진짜 저는 여자 치마 입은 줄 알았어요. 압도적이었죠. 예. 근데 홀리움이 나이가 많긴 한데 40대 아닌가요, 이제? 41라고 기억하는데. UFC 300에서 나이가 42세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 세상에. 예. 예. UFC에서 진짜 하나 해줘야 돼요. 맞아요. 네, 미샤 테이트도 다시 저번에 온 거 보면은 너무 이게 그만큼 벤턴급의 인재가 없어요. 맞아요. 예. 없어가지고 그나마 하는 건데. 예. 다시 그 얘기로 돌아오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음. 2라운드 서브미션으로 이겼잖아요. 네. 해리슨이 홀리엄을 네. 유효타가 51대 2였어요. 진짜 치마에프 데뷔전 시절이죠. 그쵸. 예. 압도적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를 또
승리하고 이제 3경기 만에 벌써 챔프전을 받은 겁니다. 네. 근데 홀리엄이 그 당시에 랭킹 5위였는데 음. 데뷔전에서 랭킹 5위를 잡고 이제 탑 컨텐더가 된 거죠. 첫 경기 끝나자마자. 음. 예. 와, 진짜 저는 여성부 치마이프라는 말이 딱 맞고 스타일도 비슷하고 네. 특히 이 완력이 완력이 진짜 좋아요. 예, 맞아요. 특히 네. 유도 선수라 그런가 네. 아, 진짜 만약에 저였잖아요. 저 네. 팔 탈구됐어요. 와, 진짜 완력이 너무나 좋고 네. 소신발언 하자면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셰프첸코와 그라소와는 다르게 아만다 누네즈는 조금 이제 이 컨디셔닝 자체가 근육이 쫙쫙 갈라지는 거 보니 음. 스테로이드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전 해리슨이 진짜 스테로이드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누네즈는 거기 옆에 갖다 대면 몸이 좋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너무 쫙 갈라져 있어서 이거 진짜 스테로이드 한 것 같아요. 저는. 근육으로 꽉꽉 채웠죠. 예, 꽉꽉. 아, 누네즈는 솔직히 보면은 몸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 이게 힘이 좋은 그런 골격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타고난 게 있죠. 예. 예, 그리고 스킨이 얇으니까 뭔가 그나마 쫙쫙 갈린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 있지만, 헤리스 꽉 채운 것 같아요. 예, 순대 마냥 그냥 그 살에다가 꽉꽉 채워가지고 맞아요. 아주 나왔어요. 아, 예. 전 그래서 이거 무조건 전 약일 것 같은데 음. 이 얘기는 차치하고, 그래서 저희 둘 다 그러면은 해리슨? 예, 저는 무조건 해리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 동문.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 페냐가 볼륨 펀쳐고 그래플러고 이 선수도 똑같이 바티스타랑 비슷하게 예. 육각형 선수잖아요. 맞아요. 육각형 선수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예. 선수죠. 근데 페냐가. 제가 이 선수의 약점을 봤을 때 예. 자기보다 힘이 센 선수를 만나면 네. 확실히 밀려요. 맞아요. 예, 예. 맞아. 페냐가 그런 모습 많이 보여. 누네즈 2차전에서 그런 모습 예, 여실히 드러났죠. 맞아요. 완전 그 얘기 딱 할랬어요. 2차전에서 딱 여실히 드러났죠. 어. 누네즈가 심기일전에서 딱 운영으로 들고 나오니까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저는 해리슨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저도 예. 예, 이번 경기도 누네즈전처럼 그렇게 음. 그냥 끝날 것 같아요. 페냐가 약간 대기만성형 그런 게 맞아요. 있어가지고 살짝 기대는 합니다. 예, 고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누네즈전도 압도적인 언더독이었잖아요. 이 맞아요. 포지션 익숙합니다. 예. 또 이겨낼 수 있어요. 예, 아마 누네즈전이랑 그게 거의 한 역대급 업셋으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예. 그 탑5 역대급 업셋에 아마 들어갔던 게 이제 리온 에드워즈 우스만. 맞아요. 그거 위였던 걸로 기억해요. 배팅오드 상으로는. 음, 왜냐면 누네즈가 워낙에 예. 왜냐면 에드워즈는 사실 올라오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누네즈 대 페냐는 진짜 거의 역대급이었어요. 예. 맞아요. 마이너스 1000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예. 누네즈 얘기 나와서 그런데 어. 이번에 프리 이벤트 기자회견에서 예. 누네즈가 와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데이나 화이트한테. 음. 여기 지금 누네즈 와 있는데 누네즈 복귀할 것 같으세요? 라고 했더니 데이나 화이트가 왜 나한테 물어봐? 옆에 누네즈 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누네즈가 예스. 이거 그래서 그 세팅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기자 심어놓은 것 같네? 그래서 이번 경기 끝나면 네. 이번 경기 승자랑 누네즈랑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켈라 해리슨이 이기고 누네즈가 돌아온다면 네. 드디어 여성부에도 슈퍼 파이트가 생긴다. 음. 예, 물론 이제 누네즈가 얼마나 링러스트가 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셰프체크가 이제 장애일이랑 하는 게 이제 확정이 됐죠? 예, 예, 둘이 하고 누네즈가 오면은 다시 한번 어, 물어뼈? 이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장웨일리 셰브첸코, 해리슨 누네즈? 예. 와, 이거는 그러면 진짜 볼만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성부에 또 신선한 바람이 불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 정도 돼야 좀 신선해지죠. 드림 매치 정도 돼야 좀 신선해져요. 예. 저희가 해리슨도 어떻게 보면 데이나 화이트 프리빌리지, 데이나 화이트의 이런 편애를 받고 있다 얘기했는데 이 선수는 그래도 실력이라도 있는데 네. 이 다음 경기는 전 해리슨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여기는 명분마저 없어요. 해리슨은 명분이라도 있었잖아요. 예. 여기는 명분마저 없습니다. 메랍 드발리시빌리 대 셔노말리 2 리매치입니다. 네. 예, 이번에는 챔피언과 도전자의 위치가 바뀌었죠. 제가 짧게 얘기드리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고 메랍은 12연승 중이고 우마루와 오말리를 이겨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조지알도 이기고 세우도 이기고 다 이겨냈잖아요. 페토르얀 이기고. 네. 그래서 진짜 UFC가 계속 안 돼. 우린 오말리 챔피언 줘야 돼. 너한테 눈길 안 줘 했는데도 무력 시위로 챔피언 타이틀샷을 받아냈고 결국 벨트를 허리에 둘렀죠. 판정 제조기. 예.
근데 이게 사실 UFC도 12연승 하고 조제알도 이런 선수를 이기면 마냥 무시 못할 거예요, 더 이상. 네. 그리고 오말리전을 했을 때 이제 오말리는 사실 장기 집권 약점이 너무 극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장기 집권에 조금 아슬아슬하다라는 평가도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메랍이 도전할 때도 메랍이 탑독이었어요. 맞아요. 뭐 지금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이제 UFC 공홈에서 이제 메랍이 마이너스 325 이제 션 오말리가 언더독 플러스 25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 순서는 하나로 파서 얘기를 해보죠. 네. 전 얘기하고 싶은 게 네. 너무 특이해요. 네, 맞아요. 예, 굉장한 특혜죠. 예, 네, 너무 이거에 대해 특이했어. 불만이 또 많아요. 저한테도 그때 보내셨잖아요. 네. 해외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네. 이게 더 전으로 가자면 사실 오말리가 타이틀샷을 받으러 오는 과정이 뭐 데뷔한 지는 오래됐지만 네. 되게 어느 순간부터 가속화됐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뛰다가 랭킹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타이틀샷까지의 경기 텀이 되게 짧게 갔어요. 네, 맞아요. 예, 네. 전 이게 약간 특혜라 보고 뭐 얀전은 제가 그 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뭐 데이나 화이트가 오말리를 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경기 조작을 했다 이런 건 아닌데 네. 그거 사실 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예. 어. 근데 이제 또 하필이면 오말리가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더 부각되는 거죠. 안 그래도 팬들 생각에는 오말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온다 느꼈는데 거기서 이 논란까지 터지니 그리고 오말리가 매치업 된 선수들도 좀 웃긴 게 알조 전에는 오말리의 상성이라 할 사람들을 매치업을 좀 피해줬어요. 아, 저 이 얘기가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레슬링이 주가 되는 선수들, 그래플링, 예, 혹은 이제 오히려 더 길쭉한 선수. 왜냐면은 션 같은 경우 길쭉하게 싸우니까 오히려 반대로 길쭉하면은 완전 상성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거를 다 피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상성에 맞는 랭커들까지 붙여주니 예, 뭐 챔피언 됐죠. 뭐 물론 이제 챔피언 된 것도 실력이 있으니까 된 거지만 예, 맞아요. 메랍이랑 정반대죠. 근데 지금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션이 메랍이랑은 하고 있다만서도 션이 아마 샌드건이랑 붙어도 고전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우마르랑 해도 고전하고 그리고 지금 얀이랑 해도 고전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예. 네, 저는 이 얘기도 또 하고 싶은 게 1차전이 말론베라전이잖아요. 네, 이건 이제 잘했어. 그거에서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만장일치 셔노멀리가 완전히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전 이 매치업마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부른 사람 데리고 온 거잖아요. 예. 어. 말론베라가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데.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셔노멀리의 유일한 패배가 말론베라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UFC의 간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음, 전적 가꾸기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챔피언을 자기의 복수전으로 해줘요. 아스피날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왜냐면 잠정 타이틀 전이고 어쨌든 이 아스피날을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아스피날이 원하는 상대를 주는 건 맞는데 네. 그거랑 별개로 셔노발린 챔피언 되자마자 알저메인 스털링도 아니고 자신이 졌던 선수를 다시 데려와서 복수하게 해준다? 이건 전 좀 여기서부터 전 좀 이 특혜가 시작된다 보고 네. 그리고 그쵸 UFC 입장에서는 메락이 마음에 안 들겠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가 오마리를 열심히 갖고 와서 챔피언 만들어 놨더니 판정 메이커가 들어와 버리고. 예 그래서 이거 뺏어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애플파이를 정말 맛있게 만들어 놨는데 네, 군님이 오자마자 뺏어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4개월 만에 우마르를 붙여줘서 네, 챔피언을 뺏어가려 하고 근데 이건 합의도 인정했어요 UFC가 메랍을 압박해서 메랍이 억지로 경기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합의도 인정했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4개월 만에 오말리랑 붙여준다? 심지어 오말리는 그 전까지 경기도 안 했는데 그리고 또 골 때리는 게 맞아요. 그거는 저는 지금 짚고 넘어갈게요. 그 션이 경기를 안 했어요. 한 예 번 하고 왔어야 돼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그래 상성은 피하자. 상성 피하고 그러면은 얀 리매치 해. 하고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언급했던 선수 중에서 가장 덜 상성이 얀이거든요. 아니면 샌드에이건 그나마 그나마 예 그나마 우마르랑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길이면은 오케이를 했을 거예요. 예. 예. 거기서도 사실 좀 바로 오는 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말이 분명히 나올 건데 티켓 셀링을 위한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맞아요 예, 지금 카드들 보면은 약해요. 그리고 저는 음.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예. 티켓 셀링이 얘기하니까 하는 말인데 오말리 티켓 셀링? 파워가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사실 이 UFC 316이 어떻게 보면 어쨌든 다른 넘버링 대회에 비해서 약간 좀 약한다고 느끼잖아요 저희가 팬들이 네. 네. 이거 오말리 탓 아닌가요? 결국 근데 따지고 보면 메인 이벤트 예. 예. 근데 오말리 언랭전을 보면은 되게 재밌거든요. 예.
근데 이제 랭커전으로 올라와서도 사실 얀이랑 했던 것도 재밌게 보는데 지는 경기는 진짜 노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급격하게 지는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션오말리를 올려치기 하는 것도 있다면서도 매랍을 굉장히 홀대하는 모습도 있어요. 저는 챔피언 이렇게 대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오말리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오말리를 위한 잘못이 아니라 이제 매랍을 홀대하는 잘못도 있어요. 우마르전에서는 심지어 언더독이었죠. 맞죠. 예, 이것 좀 하나 자랑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메랍 픽했습니다. 메랍 대 우마르 했을 때. 저도 메라픽했어요. 예, 그냥. 근데 메랍이 생각보다 꽤 언더독이었어요. 예. 이건 저는 밸류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당시에 메랍이 부상이 있었죠. 네, 근데 그 부상을 안 기다려줬죠. 음, 너 오마르랑 꼭 해라고 진짜 압박을 넣었고 네, 오말리는 노체 UFC 작년 9월이었죠. 네, 거기서 이제 메랍한테 바닥 청소하고 그날 듣기로는 청소부가 일찍 퇴근했다 하더라고요. 그쵸. 예, 청소하러 깨끗하게. 갈라 했는데 이제 깨끗하게 청소돼 있어가지고 음, 그 캔버스가 깨끗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완패하고 나서 오말리는 자기가 고관절 부상이었다 음. 하면서 고관절 수술하고 왔어요. 근데 오말리 고관절 수술은 기다려주고 왜 메랍은 부상인데 그거 안 기다려주고 우마르랑 강제로 경기 만들어 놓고 네. 아 제가 약간 세상에 억까는 다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번 경기 네, 진다고 하면 오말리는 1차 방어 후에 타이틀 뺏기고 곧바로 리매치 받았잖아요. 네, 지금 메랍도 1차 방어를 했고 네, 이번 경기에서 지잖아요. 네. 곧바로 리매치 안 해줄 것 같아요. 맞아. 트릴로지인데도 불구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UFC가 굉장히 이제 발작 버튼이죠. 예, 트릴로지. 트릴로지 소리만 들으면 3차전? 약간 이러면 발작하거든요, UFC가. 예, 맞아요. 데이나 화이트가 자녀만 둘이라서 이 예. 세 명에 대한 이 욕망이 커요. 예, 진짜 트릴로지 하면은 진짜 데이나이트 못 참죠. 예, 예. 절대 못 참아요. 예. 그, 아마도 지금도 자다가도 갑자기 맥긁어 디아즈 이러면서 트릴로지 이러다가 일어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메랍과 예. 오말리는 이번에 오말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트릴로지 안 만들어줄 것 같아요. 안 근데 만들어줘요. 맞아요. 메랍이 이기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음. 예. 근데 뭐 안 하겠죠. 이거는 아마 다시 올라올 건 저는 우마르. 전 샌드해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샌드해거는 아마도 한 번 더 싸우고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서 질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 근데 맨날 거기서 미끄러진단 말이죠. 예, 근데 오말리는 미끄러지는 계단도 안 주는데 맞아요. 왜 샌드해건은 계속 계단을 만들어 주는지. 근데 샌드해건이 미끄러진 계단들이 굉장한 강자였어요. 얀한테 지고. 그렇죠. 예, 근데 얀이 진짜 강자인 거예요. 얀도 한번 해줄 만한데. 얀이 저는 좀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 예, 얀이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장난 아니에요. 예. 뭐 메랍한테 져가지고 사람들이 좀 그렇지, 메랍을 여태까지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 우마르가 아니라 전 얀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아, 저는 그리고 막 저희가 얘기하는 게 샌드해건이나 얀이면 메랍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순서는 순서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줘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네, 오말리는 그러기엔 너무 쉽게 받았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계속 이어나가자면 짧게만 오말리가 저는 단 한 번도 UFC의 간판 스타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생각해요. 이게 라이징 스타 정도? 예. 한때 라이징 스타였죠. 왜냐면 마스비달도 응. 진짜 짧지만 간판이긴 했잖아요. 예, 뭐 알렉스 페레라도 짧다고 하긴 그렇지만 간판 스타였고 근데 네. 오말리는 단 한순간도 단 한 달, 단 한 달이라도 일주라도 간판 스타였던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틱톡 때문인가요? 아니 그냥 데이나가 점 찍어 놨으니까, 스타로 키워 놨으니까. 하, 네, 소속사 직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자, 이번 경기 그러면은 누구의 승리 점치고 계신가요? 저는 메랍이 또 똑같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음, 여기에 대한 뒷받침은 오말리가 자기가 이제 보완해서 나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엄청나게 그거 광고를 하더라고. 예, 드미트리어스 존슨이랑 맞아요. 훈련도 하고. 그리고 자기 뭐 어, 지금 게임도 끊었고 네, 뭐 약간 이제 성적인 부분도 끊었고 뭐 네, 지금 금욕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바이럴대라고 한 얘기고 맞아요. 자기 말로는 그래플링을 되게 준비 많이 해서 왔다 하는데 저는 이거 뭐 솔직할 필요도 없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음. 메랍과 오말리의 그래플링 차이는 수준 차이는 10개월 만에 메꿔줄 수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말이 10개월이지 오말리가 고관절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10개월 동안 많아봐야 6개월 동안 훈련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오말리가 타격 전략을 새로 짜가지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승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아예 그냥 피니시를 시키는 게 낫지. 그렇게 타격 그 그래플링을 스타프하겠다, 막겠다?
아니면 테이크다운 당했는데 일어나는 전략을 하겠다? 아니면 뭐 주짓수를 하겠다?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KO를 시키는 전략을 가져온다 된다고 생각해요. 둘의 그래플링 수준은 예. 6개월? 제가 말한 대로 고관절 수술하는 날짜까지 빼면 많아야 6개월? 그 네. 사이에 메꿔줄 실력 차가 아니고 네. 한 가지 변수는 죄송합니다. 두 가지 변수는 여타 그래플러들이 장기 집권을 하다 보면 항상 하는 실수. 론다 로우지도 그렇고 음. 엘리트 타격가들을 상대로 네. 타격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맞아요. 예, 그 론다 로우지도 한동안 복싱병에 걸렸죠. 예. 그러다 홀리홈한테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았고. 네. 메랍도 근데 1차전에서는 타격을 좀 섞었어요, 섞기는. 예. 근데 포켓에서만 섞고 이제 길게는 안 하더라고. 근데 저는 혹시나 여기서 또 할까봐. 음. 예, 그거랑 또 하나는 메랍이 올린 자기 발 부상 사진, 발가락 부상 사진. 네. 그게 경기에 얼마나 영향력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말로는 안 간다는데 네. 이게 변수긴 한데 저는 그래도 메랍이 똑같이 청소부들 일찍 퇴근시킬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약간 그 저번에 잭델라 마달라나 한번 맞추고 나가지고 또 또 갑자기 음, 역배병이 걸렸는지 어제 밤 전까지는 제가 메랍을 계속해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메랍 픽했거든요. 근데 조금씩 보면서 아 이거 메랍의 습관을 좀 봤어요. 근데 메랍이 리셋할 때도 이제 손을 좀 내리다가 맞거든요. 예, 모랄레스랑 했을 때도 한번 다운 당했죠 1라에서.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오말리가 다운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꺾일 때도 됐죠. 12연승이니까 한 번은.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왔다 갔다 했는데, 예, 결국 뭡니까? 저는 오말리 할게요. 음, 케어가 날 것 같아요. 왠지, 예, 알저메인 스털링처럼. 예, 한 번 날 것 같아요. 예, 초반에 한번 케어가 진득하게 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럼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희가 좀 이제 우왕좌왕했잖아요. 한 번에 픽을 줄 세우는 걸로 한번 해보시죠. 네. 홀란드 대 루케 같은 경우는 루케 이제 저번에 부상과 그리고 타격 교환에서 이제 홀란드가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홀란드 승리 점치고요. 다음에 경기 이제 패치믹스와 이제 마리오 바티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패치믹스가 그래플링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제 바티스타가 아직 테이크다운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붙는 경우라서 이거는 패치믹스의 이제 서브미션 피니시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게스텔럼과 파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압도적인 언더독 저희 통통동 족장님 멕시칸 냉장고에 이제 풋워크를 믿기 때문에 파이퍼를 한번 잡아내지 않을까 그 금강불개의 턱을 보여주면서 버텨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페냐 대 해리슨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쉽게 해리슨이 압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이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메랍 대 션오말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등지고 저는 션오말리가 이제 KO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메랍의 이제 습관 아닌 습관 때문에. 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기 비센테 루케와 케빈 홀란드의 경기에는 케빈 홀란드가 전략 없이 나와서 결국은 더 절실한 빈센테 루케한테 질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경기 패치믹스와 마리오 바티스타는 저는 패치믹스의 경기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 선수의 실력을 믿습니다. 벨라토르의 왕 바티스타 이길 것 같고 저는 굳이 경기 중에 틀릴 경기가 있다면 이 예상일 것 같은데 조파이퍼와 가스텔럼 저는 결국 가스텔럼의 방탄턱이 깨질 것 같습니다. 음. 그래플링 경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플링 한다면 가스텔럼이 이기고 그리고 줄리아나 페냐와 케일라 해리스는 긴 말 설명 없이 케일라 해리슨이 이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메랍 드발리시빌리와 션오말리의 경기는 1차전과 똑같이 메랍 드발리시빌리가 운영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갈리는 부분이 가스텔럼 그리고 메랍. 빈센테 루케 메랍까지 다 갈리네. 세 경기나 갈리네요 이번에는. 네. 사실 제가 좀 언더더 픽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근데 저는 어. 서두에도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는 진짜 많이 자신이 없어요. 원래도 잘 틀리는데 네. 이번에는 5개 다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셔노말리 빼고는 셔노말리 게스텔럼은 사실 진짜 너무 언더독이라 가지고 근데 둘 빼고는 사실 패치 믹스와 케빈 홀란드를 맞출 것 같아요. 음, 해리스는 뭐 사실 이거 맞출 것 같아요 하면은 웃기고 그렇죠. 이거 너무 탑독이라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UFC 316 프리뷰를 해봤는데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 모든 경기를 누가 맞췄나, 누가 틀렸나,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경기 양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경기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